아침이 어김없이 찾아왔네요. 오늘 그리고 있는 거는 제 캠핑 스토리, 제 스토리 중에 요새 가방 시리즈가 많잖아요. 이 캠핑용 배낭이라든가 아니면 군용 배낭들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리고 있는 게 한 8번째인가 9번째 그리고 있는데요. 오늘 그리는 이 가방 종류는 이제 캠프 할 때 카누를 탄다거나 아니면 이 물가, 그다음에 비가 많은 지형에서 쓰는 그런 류의 그 배낭인데요.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 색만 봐도 아실 수 있는데 이 부시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들이에요. 이 캔버스 천에 그 밀랍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제 그 밀랍을 칠하는 건데 이제 뭐 배낭 안에 별게 많이 들어가지만 오늘 제가 선택한 어떤 작은 소재들은 도토리 몇 알,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나무를 깎고 뭐 젓가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를 만들 때 쓰는 작은 대패 하나, 그리고 관절 인형, 제가 이 40년간 끌고 다니는 이 드로잉 할 때 쓰는 이 사람 모형의 관절 그 목각 하나, 그다음에 캠핑용 나이프 이렇게 늘어놓고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. 제가 이 캠프 스토리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한 100점 정도인데요. 100점 정도여서 나중에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추려 가지고 뭐 전시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. 일단은 보통 이 화가들은요, 약간 그래도 이 양띠기가 좀 있거든요. 양띠기가 뭐냐면 뭐 한두 점 가지고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꾸준히 그려서 모아 나간다고요. 근데 그 스토리를 이미 잡으면은 그게 뭐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거죠. 벌써 머릿속에는. 지금 제가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이 캠프 스토리의 어떤 이런 배낭이나 어떤 이런 캠핑용 물품들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오고 했던 그 소재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그릴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거의 연장으로 그리고 있는 거고, 지금 제가 쓰는 오늘 방법도 마찬가지로 해칭 기법인데요. 지난번에 제가 쫑쫑이 기법 하니까 그거에 또 이렇게 귀에 좀 안 들어오시는 또 분들이 계신가 봐요. 그래서 이 원래 전문 용어로는 해칭 기법이라고 해요. 그냥 선을 계속 써가지고 또 선선 그 위에 또 선을 입히고 하는 그런 이 기법이 있는데, 사실 이 선을 잘 써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, 화가들이. 예전에 우리 이조 시대, 조선 시대에는 도화원 시험 과목 중에 이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유래되는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도화원에서 이제 새로 신입들을 뽑을 때 좀 테스트하는 것 중에서 선을 누가 가장 고르게 쓰느냐, 또 아주 좋게 쓰느냐 이런 거를 본 모양이에요. 그래서 도화원의 어떤 테스트를 거치기 위해 가지고 뭐 선을 하루에 3,000번 이상씩 화선지에다 그어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을 잘 쓰는 것도 일종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선이라는 거는 물론 이렇게 좀 이 손목의 힘, 손가락의 힘을 이용한 선이 있고, 또 긴 선을 쓸 때는 어깨의 힘을 이용하고, 더 긴 선을 쓸 때는 아주 온몸을 쓰죠. 그리고 이 잡은 위치에 따라서, 그다음에 이 잡고 그을 때 압력, 그러니까 이 손의 힘을 갖다 악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, 여러 가지 힘 조절, 뭐 물의 또 농도 조절, 뭐 할 게 꽤 많죠. 그림을 그린다고 이제 처음에 발심을 해가지고 이 붓을 들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쓸 때는 생각보다 좀 조리 있게 어떤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
말씀드렸듯이 제가 운영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했잖아요. 뭔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 전체적인 그 계획도가 있어야 된다고.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연습도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다 보면은 아,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나름대로 머릿속에 어떤 그 기승전결을 짜는 그런 게 그 능력이 생기죠. 저절로. 하다 보면은. 그 억지로 뭐 해가지고 뭐 적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물론 적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제가 오늘 쓰는 그런 그 선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해요. 애니메이션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해칭 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시간을 갖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드로잉 수업을 할 때 몇 번 그 보여드리긴 했는데 앞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도 중간에 이런 그 어떤 이 연필 쓰는 법, 뭐 붓 쓰는 법 이런 거는 이제 틈틈이 할 텐데 오늘은 이제 해칭 기법하고 이 해칭 기법이 이제 왜 해칭 기법이라는 그 말을 자꾸 이 선생님들이 하고 우리 선배들이 하냐면요. 예전에 이 수채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템페라를 썼거든요. 그 템페라가 뭐냐면은 그 템페라는 특히 그 뭐 미국의 거장 뭐 저도 좋아하지만 앤드루 와이어즈 그 작품들 보면 거의 70%가 템페라거든요. 템페라는 유화가 아닙니다. 아닌데 템페라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 계란 노른자하고 피그먼트, 알료 그러니까 분말 가루를 섞어서 그다음에 물을 섞어가면서 1대1대1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거든요. 물감을.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말하자면 전착제가 되는 거죠. 뭐 판넬이나 아니면 종이 위에 묻었을 때 고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생각보다 이 템페라는 계란 노른자기 때문에 약간 그 두께가 있잖아요. 발라도 얇게 바른다고 해도 그 붓자국이 있다고. 근데 그거를 최대한 그 제어를 하면서 그려 나가는 작업인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작업이 이 해칭 기법이에요. 왜냐하면은 옆으로 뭐 그렇게 막 비빈다거나 뭐 이 그라데이션 한다고 해가지고 물을 엄청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. 그 템페라 기법은 뭐 제가 유화를 할 때 그 유화 물감을 만들어서 쓰잖아요. 거기다 기름을 섞으면은 그게 말하자면 이제 아마인유, 뭐 뽀삐유 이런 걸 섞으면은 그게 유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고무 이 피그먼트에다 아라비아 고무를 섞으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수채화 물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 계란 노른자를 쓰면은 템페라가 되는 거예요.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그런 이론적으로는 쉬운 건데 그걸 안 해보면은 또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을 갖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템페라를 좋아하는 화가들이 많았어요. 아주 그 느낌이 맛이 상당히 독특하거든요. 그 템페라가 그려 놓으면 그럴 때 이제 그 템페라 기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은 말하자면은 해칭 기법이에요. 그러니까 잔선 약 한 3cm 정도에 되는 선을 계속 그어가면서 그다음에 마르면은 다시 그 위에 걷고 또 그을 때 어떤 그 방향 사선으로 할 것인가 직각으로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점도 가령 3cm 선을 쓰다가 2cm 선을 쓴다거나 점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그 변화를 주는 그런 데서 이제 맛을 주는 거죠, 일종의. 어떻게 보면은 수공예도 이런 수공예가 없는 거죠. 캠프 스토리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물론 이제 예상하는 그 작품 수는 좀 많지만은 이 가장 그래도 이 제가 이거를 만들어 나갈 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어떤 캠프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야외에서 그 행하는 행동들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 예전으로
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선사시대나 구석시대 뭐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물건들이 많지 않았을 때잖아요. 그래도 집단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생활을 많이 했는데 뭐 농경시대로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야외에다가 뭐 이 어떤 초막을 짓는다거나 뭐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때 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이렇게 캠핑을 간다거나 어디 놀러 가서 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럴 때 이제 그 전문 그 캠핑족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. 그걸 이제 부시크래프트라고 하는데, 부시크래프트는 일종의 이제 합성어이긴 하지만 그 원시 시대를 약간은 즐긴다 이런 그 이 캠핑족들의 그 언어예요. 그래서 이제 물건도 컵도 뭐 이런 요새 그 과학의 그 요새 신소재로 많이 만들잖아요. 아, 오늘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죄송합니다. 그런 거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런 컵이라든가 이런 걸 또 애용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일종의 그 만드는 과정이나 만든 용품 이런 걸 국사라고 하는데, 원래는 저 핀란드 뭐 이런 데서 유행했던 그 말들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 그 지방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가지고 컵을 깎아서 선물도 하고 평생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 주는 게 또 유행이거든요. 그쪽은. 그래서 저런 가방에다가 매달고 다니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. 그런 컵 같은 거를. 이렇게 일종의 이제 자연을 즐기되,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현대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 뭐 캠핑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거든요.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. 뭐 힐링 뭐 이런 거에 또 이런 야외 활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뭐 좀 나이가 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뭐 익스트림 그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지만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분야거든요. 이런 캠프나 이런 게. 그 저는 야외 스케치나 뭐 이런 거 가서 그림을 많이 그리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는 거는 가서 많이 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뭐 지리산이고 어디고 많이 다녔는데, 이제 그럴 때 말하자면은 이 부시크래프트, 나는 불도 한번 옛날 원시 시대에서 사용하던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, 이제 왜 자꾸 이제 그런 짓을 하냐면은 원래 이 그림이라는 게 핸드메이드잖아요. 이 기계로 그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그리잖아요. 이제 그런 데서 진짜 진정한 부시크래프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. 저는 이 그림 그리는 자체를. 이 원시시적인 거거든요. 거의 다 이게. 지금 그려나가는 이 과정 중에 딱 이 상태까지 이렇게 딱 보고 느끼시는 점 없으신지요? 저는 요때쯤 되면은 우리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그리시는 분들은 딱 느끼실 거예요. 아, 여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표지화를 쓴다거나 하면은 딱인데,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고. 그러니까 저는 이 수채화를 그릴 때 이 밑 바탕이나 드로잉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,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, 일러스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. 예전에 싹공일기 그릴 때, 이거는 뭐 사파 종류 중에 뭐에 속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, 요때까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이상 그라데이션이나 더 깊게 안 들어가고, 뭐 그랜징 기법 쓰고 그라데이션 쓰고 덧칠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만 더 손봐서 끝내면은 거의 정말 우리 그 만화의 겉표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뭐 그림의 그 장르가 많을 뿐이지 그 기법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니까. 근데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. 요런 상태를 갖다가 완성을 할 때는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. 그 만화, 특히 그런 그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해칭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
아마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. 제가 해칭 그러면은 그 해칭이라는 전문 용어가 그 이 만화 용어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, 그 지금 요 과정은 제가 이런 거를 지금 1차적인, 그러니까 경계와 경계를 나누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큰 그 저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선 몇 개 하고 면 이렇게 더 뭐 담채로 이렇게 입힌 거하고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. 오늘 말이 굉장히 힘드네요. 아침부터. 뭐 그럴 때도 있죠. 아유, 죄송합니다. 오늘은 그 30분 분량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고 한 20분만 하고 말죠. 뭐 오늘은 그 2차 그 더 자세하게 하는 거는 다시 영상을 만들 건데, 아무튼 이 해칭 기법이라는 거는 제가 조선시대의 어떤 뭐 시험제도 뭐 그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써먹을 때가 너무 많은 기법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머릿속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입력이 돼가지고 굳이 이게 언어적으로 제목이 뭐고 이거가 뭐 해칭이고 이게 뭐고 이런 그 굳이 따지지 않거든요, 사실은. 지금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고.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. 늘 이건 쫑쫑이다. 쫑쫑이 기법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재밌으려고 이제 제가 캠핑 얘기도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, 또 여러분들 뭐 이 그림 콘텐츠를 만들면서 또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, 그래서 간간히 어쩌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겠습니다. 뭐 사실은 오늘 제가 만든 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캠핑 용품도 여기다가 더 넣어서 그릴까 했는데,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구도를 갖다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가장 단순한 것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그 이 생각과 그런 터치와 색감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거든요. 하다못해 저 도토리 하나도 자세히 놓고 그리면은 그게 작품이 되거든요. 도토리만 그려도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, 오히려 많은 것을 이렇게 좀 했을 때는 또 어떤 그 구도상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눈에 착 들어오지 않거든요. 이제 그런 걸 좀 염려하는 거죠. 아무래도 제가 목이 계속 잠기는 거 보니까 아침에 좀 이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될 것 같고, 또 식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딱 보니까. 커피 한 잔 먹고 하기에는. 그래도 아침에 좀 이렇게 뭔가 그 숙제처럼 뭐 하나 이렇게 끝내놓으려고 했는데, 제가 좀 성격이 오늘은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. 원래 좀 이 A형들이 좀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, 저는 좀 급한 편인데, 조금 더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2편 만들 때는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이거 디테일 들어가서 잘 찍어가지고 또 이 영상을 또 편집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, 뭐 내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, 뭐 오늘은 사실 물배접을 해서 그 와트만지를 판넬에다 올리는 그 작업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. 그 오후에 컨디션 보고, 그것도 힘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준비물도 좀 있어야 되고 뭐 해서 이제 그거를 찍든가 아니면은 이 편을 계속 완성해가지고 편집을 하든가 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굉장히 어려웠어요. 오늘 그 수업은. 감사합니다. you.